우리의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 중에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만 아이가 와주지 않아서 시댁 식구들에게 구박과 멸시를 받는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위안이 되는 따스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딸을 보러 간다는 건 늘 마음이 먼저 앞서는 일이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뭘 챙겨갈까 생각하다 잠을 설치곤 했지요. 새벽부터 일어나 김치를 한 통 더 담고 딸이 좋아하던 멸치볶음도 따로 볶아 시켰습니다. 간장은 조금 덜 넣고 고추는 빼고 딸 입맛에 맞춰서 만들었습니다. 봉지를 들고 현관을 나서면서도 뭔가 빠뜨린 것 같아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깻잎도 한 묶음 더 챙기고 된장도 작은 통에 덜어 담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시댁에 간다는 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을 때도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햇살이 따스했고 골목 어기 꽃집 앞에는 국화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딸 얼굴 한 번 더 보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시댁 대문 앞에 섰을 때 잠시 숨을 고르고 무거운 봉지를 한 손으로 옮겨들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딸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딸이 인사를 하며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딸의 왼쪽 볼, 광대뼈 아래쪽에 선명하게 남은 푸른 멍자국이 보였습니다. 크기는 손가락 2마디 정도였습니다. 색이 짙은 걸 보니 며칠은 지난 것 같았습니다. 가장자리는 노랗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입가에만 머물렀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제가 멍자국을 쳐다보자 딸은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얼굴을 살짝 돌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높았고 조금 빨랐습니다. 억지로 밝은 척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작았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앉았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딸에게로 갔습니다. 딸은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따르고 과일을 깎고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움직임이 빨랐습니다. 쉬지 않고 무언가를 했습니다. 사과를 깎다가 손을 베었는지 잠깐 손가락을 입에 넣었지만 곧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딸이 편하지 않다는 것을요. 이 집에서 딸은 손님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앉아서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말도 많지 않았습니다. 반찬 가져왔어요. 제가 봉지를 건네자 딸은 얼른 받아들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눈은 시어머니 쪽을 힐끔 보았습니다. 눈치를 보는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딸은 봉지를 들고 냉장고 쪽으로 갔습니다.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딸의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딸을 보러 왔는데 딸은 제 앞에 온전히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말은 하고 있었지만 진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상을 차렸습니다. 딸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시어머니는 거실에 그대로 앉아 계셨습니다. 상이 차려지고 나서야
자리로 오셨습니다. 걸음이 느렸고 표정은 무심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딸을 자꾸 쳐다봤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젓가락질이 서툴렀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반찬을 집다가 놓치기도 했습니다. 얼굴이 어쩐 일이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지만 그 말이 식탁 위에 떨어지자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딸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젓가락을 놓고 손으로 볼을 가렸습니다. 아, 이거요? 괜찮아요, 어머니. 부딪혀서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무엇에 부딪혔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끼리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다툼 한 번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태연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아주 당연한 일을 말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채 멈춰 있었습니다. 다툼이요? 제가 되물었을 때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들이 좀 싸웠나 봐요. 뭐, 금방 풀릴 거예요. 그 말에 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더 숙였습니다. 머리카락이 앞으로 흘러내려 얼굴을 가렸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자꾸 소매 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소매를 잡아당기고 놓고 다시 잡았습니다. 마치 그 천 조각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은 자주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어디에도 오래 머물지 못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쪽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그릇과 반찬 사이 어디쯤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입안에 들어간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씹어도 씹어도 덩어리가 작아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그날 식탁 위의 음식은 하나도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만든 멸치볶음도 딸이 좋아하던 김치도 그냥 목구멍으로 넘기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을 다 드시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릇을 상 위에 두고 거실로 가셨습니다. 딸은 바로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것부터 제 것, 자기 것 순서로 들어 올렸습니다. 저도 거들려고 했지만 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딸이 설거지하는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등이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소리가 났습니다. 딸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딸이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돌아섰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아니, 표정을 지우려고 애쓰는 얼굴이었습니다.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딸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따라갔습니다. 딸이 뒤돌아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그냥 같이 있자. 뭐라도 들어줄 게 있을까봐. 제가 말하자 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도 약했습니다. 딸이 옷장 앞에 섰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소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른팔, 그 다음 왼팔. 천천히 소매가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팔뚝에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5개의 멍이 간격을 두고 찍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세게 움켜쥔 흔적이었습니다.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팔꿈치 위쪽에도 손목 근처에도 여러 곳에 겹쳐 있었습니다. 딸이 상의를 벗었습니다. 어깨에도 멍이 있었습니다. 등 쪽으로 이어진 자국들도 보였습니다. 갈비뼈 부근에는 푸르스름한 반점이 크게 번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제가 물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딸은 모든 것을 그 한마디로 덮으려 했습니다. 저는 딸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멍든 부분을 피해 손목을 감쌌습니다. 딸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겨울도 아닌데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딸의 팔에 남은 흔적들을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오래된 것도 있었고 비교적 새로운 것도 있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시간이 보였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삼킨 시간들이 그대로 피부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어머니, 제발. 딸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옷을 입었습니다. 서둘러 소매를 내리고 단추를 잠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아 다시 풀고 다시 잠그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그 옷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요. 그 순간 제 가슴은 내려앉았습니다.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딸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전화로 잘 지내라는 말만 듣고 안심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도 그냥 넘겼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딸이 괜찮아요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딸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미안하다.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다는 것을요. 딸의 작은 신호들을, 침묵을, 눈빛을 읽어냈어야 했다는 것을요. 어미로서 그래야 했습니다. 방문이 열렸을 때 딸과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니, 말을 하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햇살마저 힘없이 느껴졌습니다. 밖에서 시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를 내오라는 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딸이 일어섰습니다.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화면에서는 요리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딸은 부엌으로 가서 찻잔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찻잔이 부딪혀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그 방 안에서는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딸을 지켜봤습니다. 딸은 차를 따르고 과자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었습니다. 생각 없이 움직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딸이 차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가 받아 드셨습니다. 저도 한 잔 받았습니다. 따뜻했지만 손에 전해지는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네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등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긴장한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저는 딸을 보았습니다. 딸도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참아온 것들이 모두 한꺼번에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울음으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눈물은 나중에 흘려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또렷하게 봐야 할 때였습니다. 슬픔은 점점 다른 것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슬펐습니다. 딸의 고통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딸이 혼자 견뎌온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왔습니다. 뜨겁고 날카로운 분노였습니다. 딸에게 이런 짓을 한 사람에 대한 분노, 그것을 묵인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 아무렇지 않게 차를 마시며 앉아있는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 그리고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한 제 자신에 대한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분노는 다시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결심, 딸을 지켜야 한다는 결심, 무엇이 되었든 해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입니다. 그날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견디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시간이었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차는 식어갔습니다. 아무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시계만 째깍거렸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무릎을 펴고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제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감정을 단단히 가둔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또박또박 한 글자씩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오늘 저랑 갑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집안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반문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랬어야 했습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애들 사이 일인데 부부 사이의 다툼이야. 애들 사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폭력입니다. 범죄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딸을 여기 더 두지 않을 겁니다. 단 하루도요. 딸이 제 뒤에서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놀란 소리였습니다. 어쩌면 두려운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한 번이라도 흔들리면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는 듯 보였습니다. 사돈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안일에 이렇게까지. 집안일이 아닙니다. 제가 또 말을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다치는 건 집안일이 아닙니다. 딸이 매 맞고 사는 걸 보고만 있을 어미는 없습니다. 저는 못 그럽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말했습니다. 짐 챙겨라. 당장 필요한 것만. 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괜찮다. 어미가 여기 있다. 짐 챙기고 나와. 그제야 딸이 움직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봤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화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천히 힘없이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변명도 항의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침묵만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요. 말이 아니라 태도로 이긴 것이었습니다. 방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딸이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옷 몇 벌과 화장품 그리고 서류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가방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이 집에서 딸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거실 한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입술을 달싹이고 계셨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을 보고 저를 보고 다시 딸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사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까의 태연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유를 묻던 말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자신감 있던 어조는 간 곳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우리 집안 체면이 동네에서 뭐라고. 체면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치는데 무슨 체면입니까? 딸이 이렇게 상처투성이인데 무슨 체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체면이 사람보다 중요합니까? 시어머니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고개가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제 눈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아까까지 저를 보던 그 눈빛은 사라졌습니다. 그건 우리 애가 좀 성격이 원래 급한 편이라.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을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찌검은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폭력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입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이 막혔습니다. 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던 태도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당당했던 자세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처지고 등이 굽었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눈물은 참고 있었습니다. 가자. 제가 말했습니다.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딸이 신발을 신는 동안 저는 시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상황은 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말보다 분위기가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말하지 않아도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앞치마 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돈 제발. 다시 한번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손에 닿았습니다. 딸이 제 옆에 섰습니다.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손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뒤에서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문 앞까지 나오셨습니다. 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사돈.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더 이상 큰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까까지의 태연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당당하게 서 있던 자세도 무너졌습니다. 설명도 변명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두 손은 앞에서 모아 비비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말 그대로 석고대죄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제가 제대로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보다 조금 큰 정도였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심한 줄은 애가 원래 손버릇이 나쁜 건 알았지만 말이 끊겼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받아줄 마음도 없었고 거절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딸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는 게 중요했습니다. 다른 건 나중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단단히 일러두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도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스스로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옆에 선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딸은 이제 제가 돌보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짧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 번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도 없었고 들을 말도 없었습니다. 돌아서서 다시 걸었습니다. 한 발, 두 발 시댁에서 멀어졌습니다. 딸이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저도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골목 끝까지 걷는 동안 뒤에서 시어머니가 계속 서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선이 등에 닿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되돌릴 수도 되돌릴 필요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긴 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짧게 느껴지던 길이 오늘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침묵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말보다 걷는 것이 한 걸음씩 멀어지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올라탔습니다. 타서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딸은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풍경을 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의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딸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제 괜찮다. 어미가 지킨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다.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참던 것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한 줄기 두 줄기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딸이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울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딸을 안고 있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울음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변했습니다. 제 옷깃이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축축하고 차가웠지만 그것조차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딸이 작게 불렀습니다. 응. 고마워요. 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맙긴. 진작 그랬어야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딸이 다시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우리는 시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세 정거장. 그 거리만큼 딸도 그 고통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남편이 돌아와서 뭐라고 할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어떤 핑계를 댈지도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손을 놓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딸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곳으로 보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어미로서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우리 동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멀리 보였습니다.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다 왔다.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얼굴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우리 동네 정류장이었습니다. 익숙한 거리였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가게들, 나무들이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딸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딸의 속도에 맞춰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니, 버스 안에서부터 이미 조용했습니다. 딸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응. 저 이혼해야 할까요? 딸이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말을 입 밖에 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딸도 멈췄습니다. 서로를 마주 봤습니다. 그건 내가 정할 일이다. 제가 말했습니다. 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어미가 해줄 수 있는 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옆에 있어주는 것뿐이야. 내가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 옆에서 도울 거고 혼자 있고 싶으면 지켜볼 거야.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너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이 울음을 참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네. 딸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아파트 입구가 보였습니다. 익숙한 건물이었습니다. 늘 보던 풍경이었습니다. 주차장에는 늘 보던 차들이 서 있었고 화단에는 늘 보던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 이곳은 피난처였습니다. 딸이 숨을 곳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곳이었습니다.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딸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볼의 멍자국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더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딸이 손으로 멍자국을 가렸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아 내렸습니다. 가리지 마라. 그게 내 잘못이 아니야.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집 앞에 섰습니다. 초록색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현관이었습니다. 집 안 냄새가 났습니다. 편안한 냄새였습니다. 딸이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집이다. 딸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픔도 섞여 있었습니다. 딸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말보다 침묵으로 서로를 지켰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딸을 딸의 방에 재웠습니다. 예전에 딸이 쓰던 방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쓰던 그 방이었습니다. 침대볼을 새로 깔아주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딸이 좋아하던 연한 분홍색 이불이었습니다. 푹 자거라. 제가 말했습니다.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이미 감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주무세요. 딸이 졸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어렸을 때처럼 들렸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밤에 제 방에 와서 같이 자자고 하던 그 목소리 같았습니다.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딸이 부를까 봐서였습니다. 혹시라도 악몽을 꿀까 봐서였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제야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참아왔던 긴장이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반찬 싸서 나갔던 것부터 딸의 얼굴에서 멍자국을 본 것, 방에서 본 상처들, 시어머니와의 대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늘 한 일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더 늦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엄이라는 자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늦게라도 반드시 돌아와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딸이 힘들 때 곁에 있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딸을 지켜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미의 의무였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모습부터 학교 다닐 때 모습, 결혼할 때 환하게 웃던 모습, 그리고 오늘 본 지친 모습까지. 모든 순간이 선명했습니다. 특히 오늘 딸의 팔에 남은 멍자국들이 계속 눈에 밝혔습니다.
딸이 혼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참아왔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을 것이었습니다. 딸은 여기 있었습니다. 안전한 곳에 있었습니다. 어미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내일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지,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변호사를 만나야 할지. 내일은 내일이 되면 생각할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딸이 편히 자고 있다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자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의 삶은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한 걸음씩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딸은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옆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말입니다. 어미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드라마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야기의 내용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